자녀가 대학 진학을 위해 타 지역에서 자취를 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기존과 똑같이 3인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는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김소담 씨 가정처럼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자녀의 진학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자녀가 대학 진학을 위해 독립할 때 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진학 때문에 급여 변화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 목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여전히 같은 가구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이 부산에 살고 자녀가 서울에서 자취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하나의 3인 가구로 계속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급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인 가구 기준으로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3인 가구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월 160만 8천 원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201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 살더라도 이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녀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를 통해 부모님과 자녀분이 각각 거주하는 곳의 주거비를 따로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가정에서 두 곳의 주거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이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자녀분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때는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소담 씨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부모 2명과 서울로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170만 원이고요. 자녀가 서울에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0만 원인 원룸을 계약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가구는 대전 지역 2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게 되고 자녀는 서울 지역 1인 가구 기준으로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면 자녀의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3천만 원을 월세로 환산한 10만 원과 월세 30만 원을 합쳐서 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서울 1급지 1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35만 2천 원이므로 이 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 170만 원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약 161만 원보다 많으므로 초과분에 대해 30%의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게 됩니다. 자녀 1인에 해당하는 자기부담분은 약 2만 9천 원 정도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자녀는 월 32만 3천 원 정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기존대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3인 가구 기준으로 받으면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급지의 경우 1인 35만 2천 원, 2인 39만 6천 원, 3인 47만 원입니다. 경기도나 인천 같은 2급지는 1인 28만 1천 원, 2인 31만 4천 원, 3인 37만 5천 원이고요. 대전과 같은 3급지는 1인 22만 8천 원, 2인 25만 4천 원, 3인 30만 2천 원입니다. 그 외 지역인 4급지는 1인 19만 1천 원, 2인 21만 5천 원, 3인 25만 6천 원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군 단위로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같은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 가구의 주거 유형이 사용대차인 경우에는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해체 방지나 특별한 사유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일 시군 내에서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이 있는 경우에는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나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가셔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녀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 관련 서류입니다. 혹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소득이 낮아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3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41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 기준이 높아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251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으니까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다가 상황이 변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자녀가 만 30세가 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지급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또한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지되고 기존 통합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15일 이전에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에 따라 지급되고 16일 이후에 변경되면 종전 계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신청일로부터 급여가 개시되어 해당 월에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만약 주택조사가 지연되어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임시로 기준임대료의 60%로 계산해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확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 목적으로 독립하는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3인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는 분리지급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각각 거주지역에 맞는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명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 상황이나 거주지역, 임대차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계산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이미 이런 제도를 활용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잡할 수 있는 복지 정보를 최대한 쉽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필요한 복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